이거는 가장 이제 이슈는 우리가 이제 관심사항은 헌재 재판관 임명인데 그 임명과 관련해서 혹시 이 A4 용지 한 장에 이 쪽지라는 게 어떤 최상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어떻게 보세요?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그 쪽지보다는 네. 최상목 대행이 지금 처한 정치적 상황 뭐 이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은 원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오후 4시 반으로 미뤘어요. 예. 왜 미뤘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벌어질 수 있는 아니면은 오후에 국회에 열려가지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오전에 먼저 해버리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이번 국무회의에서 해야 될 게 1월 1일까지 지금 거부권 행사 시한이거든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예.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오늘이요. 예, 오늘. 그러니까 내일 12월 31일이지? 예. 임시 국무회의를 내일 열어가지고 내일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그냥 행사를 안 하면은 그냥 발효가 되는 건데 국힘에서 또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보고 그리고 4시 반에 국무회의 열어서 처리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도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탄핵이나 이거하고 연결짓기는 않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사실 이제 급하기는 하지만은 상서특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사라든 이게 징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해도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으면은 거기에서 해서 그렇고 김건희 특검은 결국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권력이 완전히 향배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들깨처럼 또 물어 뜯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 맡겨둬도 됩니다. 지금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쌍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제 나중으로 다시 미뤄질 것 같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한테 임명하라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오늘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기한이 없고요. 일단 헌법재판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기한이 없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국가 애도 기간이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제주항공 참사까지 난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볼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힘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는 거고 이거는 완전 개인적인 추론인데요. 결국은 최상목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지만은 이 정권에서 중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수석 비서관하고 지금 기재부 장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권 바뀌면요. 최상목은 그냥 날아갑니다. 야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놀 당연하지 거예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제 이건 완전 추론인데 예. 추경호의 길을 갈 것 같아요. 아 정치인이 된다고? 예. 저는 일종의 딜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경호는 어차피 추경호가 처음에 비례대표부터 시작했나? 비례대표부터 시작을 아니요 대구부터 시작을 대구부터 했어요. 시작을 예, 했어. 예. 그러니까 TK 그러니까 쪽에 뭐 아니 박근혜가 공천 준 거죠. 쉬운 예. 것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예. 추경호는 다음에 공천받기 어렵고 중간에 이거 보궐선거 벌어질 수 있어요. 추경호 같은 경우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추경호 자리에 최상목이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완전 추론이에요. 근데 어차피 최상목은 이제 실업자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판에 자기가 순순히 다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 막 최상목에 대해 일부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진짜 화나는데 이거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보시죠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데 저는 개인적인 추론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거부권만 행사하고 끝낼 거다 오늘은.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예.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헌 관련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리를 가지고 최상목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를 했고 최상목이 그러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그 논리로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여당도 그런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전 상황 같으면은 거부권 행사만으로도 야 탄핵할 거야 막 이랬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막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 이거에 대한 역치가 지금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검 거부권 행사까지는 우리가 참아볼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금 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 사람이 최상목의 개인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 보도도 그렇고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는 있대요. 그런데 여당이 임명을 뭐 거부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일단 있어봐. 이게 이제 주된 이 설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둬봐봐. 두는 거 괜찮잖아. 무슨 뭐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근데 좀 들어보세요. 아니야. 그거는 걔들의 논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 걔들의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제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 한국 언론에서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게 뭐냐면 헌재 그 헌법을 어제 다른 변호사랑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말을 잘 안 하고 있는 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규정이 그 있더라고요. 얘기를 제가 규정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행 법은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갭이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국회가 거의 헌법에 보시면은 선출한 거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한다고. 그렇죠. 그 사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헌법입니다.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근데 저 1항에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어예요, 이게. 그래서 사항에도 임기 중 재판관이 결혼된 경우에는 결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놔두는 게 맞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가원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또 깨부수는 게 허정내각에서 하성수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봤어. 맞아요. 네. 찾아보니까 허정내각에서 허정이 권한대행이었거든. 그때 4.19 혁명 났을 때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보니까 윤호병 등 그때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더라고. 윤호병 등 11명의 장관을 임명을 해버려. 장관은 완전히 적극적인 임명 행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임명이 아니고 소극적 임명만 해주면 되는 거야. 대통령 권한대행이.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까지 적극적으로 임명한 역사가 우리나라 헌정에 있어. 웬 쓸데없는 헛소리야 이게. 그래서 이 전부 자리에서 다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